숨 왜 그렇게 쉬어? 숨소리 듣기 싫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환자 죽일 뻔한 거야. 만약 돌아가셨다면 너 때문이야 라고 하셨던 말씀. 확 죽은 채로 있는 저에게 당장 안 나가냐며 환자 앞에서 소리친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따른 장기자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럭키리스트입니다. 여행과 공연이 아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오늘은 퇴사 브이로그에 이어 수년간 묵혀왔던 본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간호사 태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애정하고 존경하기에 해당 행태를 일반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햇수로 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어요. 주변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행복한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다만 첫 직장에서만큼의 경험은 꼭 잊지 않고 기록하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디 누군가에겐 위로가, 누군가에겐 반성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추스리고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영상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때는 꽃다운 5월,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직장에 합격하여 출근 날짜를 통보받았어요. 그저 신나고 부푼 마음을 안고 그렇게 첫 직장에 발을 딛게 됩니다. 난생 처음 정직원 근로계약서라는 것도 써보고 입사 교육도 받으며 보람찰 미래를 꿈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첫 일터가 병원이었는데요.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잘 해낼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출근한 병동에서는 신규 직원이 온다 하는 것도 몰랐고 부서장인 수 선생님께서는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운 상태셨어요.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한 주임 선생님께서 저를 챙겨 가르쳐 주셨죠. 제가 출근하는 것도 몰랐으니 교육은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보통 프리셉터라고 해서 사수 선배를 한 명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환영받지 못한 신입사원이라 당연히 사수 선배가 없었고 3교대인데 근무표도 하루 출근하고 하루 물어보고 하루 출근하는 식으로 다녀야 했어요. 그렇게 이 선배 선생님, 저 선배 선생님을 따라다닌 지 일주일쯤 출근하는 내내 안 보였던 선배 선생님 한 분이 대뜸 청첩장을 내미셨어요. 그것도 제 이름이 아닌 전임자 이름이 적힌 청첩장을요. 착각하셨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입사한 5월 1일자 TO는 4월 15일 입사자의 퇴사로 생긴 발령이었더라고요. 그 전임자의 이름이 적힌 청첩장을 받고 저는 멀뚱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실수했나 싶기도 한 게 그 선생님의 결혼식 날 저는 쉬는 날이었어요. 다만 안면도 없는 제가 가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고 따로 병동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물어봐 주질 않아서 저를 배제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시는 선생님께 개별적으로만 축하 연락과 함께 결혼 선물을 드렸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들은 첫마디가 난 쌤이 어제 결혼식 안 왔길래 퇴사한 줄 알았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입사 일주일 만에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여전히 선배가 없는 채로 이 팀 저 팀 떠돌며 일을 배우고 있을 때 한 선배가 단순도뇨 술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일을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왼손잡이도 아닌데 왜 오른손부터 멸균 장갑을 끼냐고 너 때문에 여기 전부 컨타되었으니 당장 나가라고 환자 앞에서 소리를 치셨어요.
장갑 끼는 순서는 오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풀이 확 죽은 채로 있는 저에게 당장 안 나가냐며 환자 앞에서 소리친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망언 사건이 또 있었는데 환자 컨디션이 급하게 안 좋아져서 필요한 물품을 나르고 스테이션과 병실을 뛰어다니느라 헥헥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선생님께서 너 숨 왜 그렇게 쉬어? 숨소리 듣기 싫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숨조차 쉬지 말란 뜻인 것 같아서요. 정말 단 한순간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환자는 더욱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네가 환자 죽일 뻔한 거야. 만약 돌아가셨다면 너 때문이야. 라고 하셨던 말씀. 그게 아직도 빗으로 꽂혀 간호사로서의 업무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돌이켜보면 출근한 지 2주 된 신규 간호사인데 뛰어다닐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돌봤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했었을까요? 그렇게 2주가 흐르니 사수 선생님이 배정되었지만 여전히 스케줄을 맞춰주시지 않아 떠돌아다니며 일을 배우고 있으니 배우는 것도 체계가 없어서 힘들던 그때 입사한 지 2주나 다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냐며 스테이션에서 소리치던 모습 잊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콕콕 박혔어요. 그 날카로운 말들이. 그래놓고 얼마 뒤엔 수 선생님께서 제 일주일 근무표를 통보도 없이 통째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한 주임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바뀐 걸 알았어요. 사유는 병동 회식. 그리고 저는 그에 따른 장기자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춤을 준비해 가야만 했고 그 영상은 제가 볼 수 없는 병동 선생님들만이 공유하는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원래 교육기관의 간호사에게는 일을 가르치는 기간이라 외근이 흔하지 않은 일인데 인턴 선생님과 단독으로 의료봉사 외근도 다녀와야 했어요. 안 그래도 자꾸 느리다고 혼나서 병동일 배우기에도 바쁜 시기예요. 나이트 들어가는 날엔 새벽 6시에 전화와서 데이 근무로 바꿔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밥 먹고 준비 다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나이트로 오면 된다고 다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미 깨진 수면 패턴 어쩔 수 없지 하고 조금 쉬다가 정규 근무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는데 환자 파악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오냐며 혼나서 제 나이트 근무 시간은 오후 5시 전산실 출근이 되었습니다. 퇴근은 아침 9시였으니 나이트 근무하는 날은 장장 16시간을 병원에서 일한 것과 다름없었죠.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버티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때 못 마시며 지내던 때 식당에 갈 수가 없으니 도시락을 받아다 뒀는데 잠시 환자 보러 다녀온 사이 제가 안 먹는 줄 알고 밥을 버렸다며 해맑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선생님. 출근하면 같은 근무번 선생님들 텀블러와 티, 커피, 맹물 등 음료 취향을 외워서 세팅해야 했던 것들 모두 잊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단 생각이 머리를 지배할 때쯤 출근할 때 차에 치여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병원만 생각하면 미치는 걸 넘어서 가슴이 막혀서 숨을 못 쉴 것 같고 그나마 그 상태가 나아지면 할 수 있는 거라곤 누워서 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의사 처방이 잘못 나도 내 잘못, 어떤 이유에서건 환자 컨디션이 떨어져도 내 잘못, 저는 그저 병원에서 죄인일 뿐이었어요. 제가 대학생활 동안 너무나도 바라왔던 꿈의 직장이고 주변에서도 저에게 거는 기대감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되니 도저히 퇴사라는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퇴사가 아니라 스스로 이 삶을 끝내면 그게 퇴사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저는 이미 심한 우울 상태였고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듯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응급사직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잘 압니다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쥐어짜는 최선의 선택지였어요. 퇴사하는 순간까지도 수 선생님께 부서 이동을 요청드렸는데 이 병동 간호사도 못 버티고 나가면 그게 무슨 간호사냐며 망언하셨죠. 수 선생님 승진 때문에 사직서 쓸 때도 조직 내 괴롭힘이 아닌 개인 사정 퇴사로 적으라고 옆에 앉아 제 모습을 감시하던 선생님 잊지 못합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모든 걸 기억하는 데에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죠. 입사 한 달도 안 된 신규 간호사에게 5인실 2개를 넘겨버리는 병원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고 결국 던져버린 사직서. 그마저도 사유가 조작된 것이긴 했지만 그 순간 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딱 병원만 벗어나게 된 것에 감사드리는 요즘입니다. 그때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임상간호사 필드로 못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겁이 나고 불안해져서요. 사실 이 모든 게 한 달 남짓만한 기간에 겪은 일이라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후에는 여러 규모의 직장으로 옮겨 다니며 회사 생활 잘했습니다. 유독 첫 병원 태움이 심해서 다시는 회사 생활,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 조금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또 괜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그 생각이 무의식 중에 떠올라 침울해질 때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이겨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부디 회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직장 내 괴롭힘은 이겨내겠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음을 저는 그 기간 동안 톡톡히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곳에서 도망치는 결코 사이다스럽지 못한 방법이기는 했지만요. 혹시 과거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지금 겪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본인 건강이 최우선임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은 다시 구할 수 없지만 직장은 또 구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땐 아니었지만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단어가 대중화되며 신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보복과 후폭풍이 두려워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증거가 있다면 꼭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회사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견디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드신 분들, 회사가 있기 전에 내가 있다는 사실 꼭 까먹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그리고 항상 평안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마음속 깊은 곳 봉인해 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내니 시원하네요. 물론 소소한 이야기들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만큼은 빼고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봤긴 한데요.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조금 어두운 영상이었으니 이 다음은 또 즐거운 여행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